자, 라파에듀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국영수 공부법 특집 방송입니다. 이번에는 국어 선생님, 오랫동안 국어 과외를 하시면서 많은 아이들을 변신시켜 주신 조윤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5년에서 6년 정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 조윤입니다. 네, 선생님께서 지금 국어교육과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까지 졸업을 하셨고,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이제 만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예, 네. 라파에듀에서 모셨어요. 그 원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. 맞습니다. 에이스급들만 출격시켜라. 핫바지들 안 된다. 핫바지. 그래서 이제 조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번 방송 주제는 약간 중하위권 아이들, 국어 중하위권. 이게 참 저도 컨설팅하면서 느끼는 건데, 국어가 나 항상 느끼는 거, 한 번 3이면 영원한 3이야. 슬픈데. 한 번 3이면 영원한 5. 막 그런 게 있어, 이상하게. 네. 맞아요. 그것도 또 국어 학원은 다니고도 있어. 네. 또 안 다니진 않고 열심히 하는데, 또 해요. 그런 아이들도 있고, 아니면 이제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, 네. 또 뭐 하여튼 국어만 했다면 3 찍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내신이나 이런 데서 국어가 3, 4등급 정도로 약간 중위권, 중하위권인 아이들을 위한 공부법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도 이제 이런 또 상위권만 다루시진 않으니까 과외하다가 보면 맞아요. 이런 또 아이들 많이 보셨잖아요. 네, 많이 봤습니다. 이런 애들이 또 말빨은 좋아요. 국어는 못하는데 네. 말은 또 막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. 굉장히 또 잘합니다. 네. 이런 좀 약간 국어 내신에 있어서 3, 4등급 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과외 달인 아니시겠습니까? 이 과외 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좀 엉터리 같다, 혹은 뭐가 제일 안타깝다. 네. 얘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다? 좀 찾아주시죠. 네. 이 아이들은요. 국어를 영역별로 좀 풀지 않고 좀 계속 문제만 푸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예요? 사실은 국어도 좀 수학처럼 영역을 나눠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독서 영역을 풀 때는 철학이나 인문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예술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좀 있듯이 네. 이 방법들이 다 달라요. 이 철학을 그래요? 읽는 방법, 인문을 읽는 방법이 다 다른데 뭐 시도 계속, 있고 뭐 네. 소설도 있고 현대 소설도 있고 다 다릅니다. 따로인데, 네, 다 다른데 자꾸 한 가지의 방법만 고수하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. 각 분야별로 좀 있는 방법을 모르고 문제만 계속 풀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계속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내신도 이제 진도를 쭉 나가니까 애들이 뭐 문법 파트도 있을 거고, 네. 어떤 데는 이제 시 소설 나가고 맞아요. 뭐 고전 네. 파트도 있고, 이제 각 파트별로 과외 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제 문제 푸는 노하우라던가 접근 방법이 다 다른데, 달라요. 다 네. 다른데 애들은 문제만 계속. 그냥 평인제 있다. 융합평인제네, 융합평인제. 융합평 풀이. 네. 풀이법은 하나. 계속 방법 하나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무식한 거네, 애들이. 아니요.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방법 한 번도 배워보지를 못해서. 네, 저도 이제 무식하니까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. 뭐 쉽게 뭐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는 그리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맞아요. 달라야 되는데, 네. 뭐 예 같은 게 있을까요? 얘는요, 만약 철학 같은 부분은 이제 철학자를 중심으로 이 철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. 근데 이 파트를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걸 기술 쪽에다가 만약에 이게 지문을 분석을 한다고 치면은 기술은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, 자꾸 철학은 개념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철학에서 봤던 거는 그대로 이 지문을 읽는 방법과 기술에서 읽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네. 거기 약간 세부적인 차이를 알고 접근하면 달라요.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 있어요? 네, 그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. 시간도 줄일 수 있고. 네, 이 과학 기술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런 뭐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무지개가 이렇게 뜨고 이런 원리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, 철학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좀 정리해주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. 지문에서 여기서 지문이 철학 지문이네. 그럼 철학자들이 나왔네. 철학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비교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좀 읽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 노하우들이 없다. 없어요. 우리 착한 네. 애들. 그러니까 배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융합형이지. 하나하나 계속 하나 읽는 방법으로 과학도 읽고
현대시도 한번 읽어보고 뭐 현대소설도 읽어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사실 현대시 같은 뭔지 알 것 것들도 같아. 네, 현대시 같은 것들도 화자의 정서나 감정이나 뭐 태도나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면서 읽어줘야 하는데 그냥 읽어요. 여기 이런 지문이네. 맞아. 네, 이거 있네. 여기서 핵심은 그냥 읽는 거. 그냥 읽어요. 그냥 읽는데 그걸 좀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화자 정서 뭐야? 여기 화자 태도 뭐야? 라는 이 구절에 뭐 어떤 게 좀 태도가 들어가 있어?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알아요. 아는데 그 방법들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까지 풀 때 좀 틀린다. 라는 뭐 예를 들면 수학 그쵸. 같은 경우는 뭐 함수 단원이 있고 뭐 집합 단원이 있고 있으면 그 각 단원의 문제에 돌입하는 순간 아이들이 약간 태세가 달라지거든. 네. 거기에 기출 유형도 좀 맞아요. 풀어보고 네, 했으니까. 네. 그러니까 각 태세에 맞춰서 모두를 짝짝짝 바꿔서 함수에 접근할 때, 접근해야 함수 돼요. 문제 네. 풀 때, 뭐 방정식 문제 풀 때 딱딱딱 바뀌는데 네. 국어는 그냥 딱 보고. 주구장창. 그리고 약간 학원에서도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. 네. 선생님도 다 나름 포인트는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 받아들일 때는 그냥 이제 저 제시문이 이런 뜻이구나. 맞아요. 저건 답이 저래서 저렇구나 하고 이거 그냥 평면적으로 쭉 보는구나. 네. 맞아요. 평면적으로 쭉 네, 접근을 보고 그냥 숙제 나오니까 문제 풀고 문제 풀 때 제가 그 문제 푸는 뇌의 과정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일단 제시문을 봅니다. 보고 뭘 찾으라고 그래요. 그러면 1, 2, 3, 4, 5 중에 느낌을 봅니다. 애들은 보통 이제 느낌으로 감으로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탁 쓰고 넘어가요. 네. 그리고 맞아요. 맞았잖아. 맞으면 이제 다시는 그 좋은 거야. 보지 않아. 그 문제는 절대 보지 않고 틀렸으면 조금 이제 고민 정도는 해보는데 뭐 앞에 눈 운동 몇 번 하는 정도. 네. 그리고 딱 하고 맞다. 넘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게. 내가 그래서 한 번 3인 놈이 계속 3이라고. 네. 앞에서 또 아니 국어가 진짜 그렇더라니까요. 네, 계속 이게 어쩔 수 수능도 없어요. 약간 그렇고요. 네. 내신도 그렇고 점수 변동폭이 제일 없는 과목이에요. 네. 맞아요. 진짜로. 네. 오르기가 힘들기도 한데 네. 또 그 방법을 모르고 계속 문제를 풀기만 하면은 맞아. 방법을 모르는 거야. 반복됩니다. 그 이제 버릇이라고 하죠. 국어 그치, 버릇이라고 국어 버릇이 하는데 중요해. 그 버릇이 자꾸 문제 풀 때 나오니까 이제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조금 좋다. 중하위권 아이들 트레이닝이나 어떤 이렇게 좀 성적 올리게 하는 방법이 좀 확실히 있나요? 이거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. 확실히 있어요.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 지문이 다 똑같아요. 뭐 고1이면 청상별고, 중세국어 파트가 똑같고 고2에서 이제 문학이나 독서 파트가 나와요. 그러니까 자기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한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. 그거 부분을 먼저 이제 나갑니다. 저는 이제 먼저 예습을 할 때 그쵸. 나가고 네. 선생님들이 다시 풀이를 할 때 그때 암기를 조금 시켜요. 내신은 정말 죄송하지만 암기를 조금 필요로 하는 뭐 네. 죄송하면 당연하지. 외워라 좀 네, 너네. 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싫어해요. 네. 국어를 외워라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가장 국어를 왜 외워요? 라고 하는데 내신이 가장 국어를 외웠을 때 점수를 가장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외워서 기본적인 건 암기. 네,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때 다시 접근할 때 그렇게 좀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하고. 네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. 영역별로 접근하는 걸 계속 훈련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구나. 네, 훈련을 시켜야 한다. 독서 파트에서도 뭐 경제 지문, 뭐 기술이나, 법 지문, 과학 기술 네, 지문별로 따로 좀 접근 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. 네,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 암기가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그냥 그거 안 되면 그냥 그냥 끝장이고. 네. 네, 맞아요. 끝장인 최후의 거고. 방법으로 암기를 이제 선택을 한다. 그러니까 일단 암기는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네. 올라가야 된다. 네, 그럼 올라가려면 이제 약간 고난도 문제들을 접근을 해야 좀 되니까. 접근을 해야 되기 그럴 때문에. 때는 영역별로 좀 쪼개서 맞습니다. 영역별 접근 방법을 갖다가 따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. 이거는? 네. 따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사실 처음에 고1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. 그치. 네, 고1 때부터 좀 잡으면서 여기도 좀 풀 수 있겠다. 여기 영역은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때 여기 부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렇게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거에 머릿속에 그냥 생겨요.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선생님 얘기만 계속 들으면은 여기를 외워야 된다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외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또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, 이거 조금 별개로 좀 분리해서 영역별로 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암기를 조금 더 같이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내신 성적은 확실하게 올릴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뭐 혹시 또 저희가 사기꾼은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거든요. 그래서 뭐 본인 제자들 중에 네. 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제가 네. 그
국어 막 5등급 찍고 이랬는데 진짜 나 안타깝거든. 네. 아니, 한국어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뭐 머리가 안 좋은 거지 막 그런 애들도 훈련을 통해서 성적 올릴 수 있어요? 네, 실제로 제가 올렸습니다. 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제가 이제 고1 때 만난 친구였어요. 이제 고1 때 만난 친구였는데 방학에 이제 그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좀 네. 시켰습니다. 시켰더니 친구가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은 학교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필기법을 좀 바꿨어요. 이제 내용별로 정리하는 거 제가 알려주고 형식상의 특징대로 정리하는 거 알려주고 노란색 펜으로는 형식상의 특징을 정리하고 만약에 뭐 파란색 펜으로는 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라라고 했더니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약간 그 세 가지의 색깔을 사용해서 애들이 정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. 그럼 이제 그거대로 내용상의 특징, 그 문제가 따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 노란색 펜을 사용했던 부분을 참고하고 또 파란색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은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 문제를 활용하고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냥 매치가 되는 거예요. 아,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다. 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5등급이 아니라 6등급 정도였는데 진짜로? 네, 6등급 정도였는데 한 3등급에서 2등급 정도로 올라갔어요. 2등급 정도로 올라가서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좀 힘이 들었나 봐요. 그래서 2등급까지로 아, 이거 네. 대박이에요. 근데.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2등급까지로. 6등급은 저는 한국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. 얘는 거의 뭐 외국인. 네. 외국 수준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2등급 친구가 2등급이 되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구나. 네,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별로 네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을 알려주니까 아이가 네. 그걸 캐치를 해서 필기 방식도 그거에 맞춰서 바꿨습니다. 바꿔버리고 네.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꾸준히 했더니 2등급까지도 올라가더라. 올라갔습니다. 네, 올라갈 수 있어요. 여러분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저는 중하위권 아이들 국어 진짜 답답한데 좀 약간 실마리를 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네. 예, 그 각 영역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우리 또 이제 3등급 이하 중하위권 아이들도 겨울방학 때 뭐 이거저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네. 뭐 수능 국어도 할 수 있고 뭐 또 내신 선행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하위권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강조해야 될 포인트 공부법 포인트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. 사실 중하위권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해요.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사실 국어는 문제를 잘 읽으면 정말 답이 나오거든요. 그 내가 제일 싫어해. 이게 제일 싫어해. 나도 읽었는데 나는 안 나오는데 뭐 문제에 답이 있다. 정말입니다. 정말로 문제 자체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 시구의 의미는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은 네네네. 애들이 자꾸 시를 자꾸 바라보면서 그 포인트들만 자꾸 읽으려고 해요. 네. 근데 사실은 이 시고의 의미라는 거는 맥락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전체의 맥락에서 여기 파트에서는 이런 화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1번부터 5번까지 그 시고의 의미를 좀 밑줄을 치면서 그 의미들을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를 시고의 의미라는 것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시고의 의미에 들어가 있는 문제 자체를 이해해주면 여기서는 시구가 여기 있는 문제 안에서는 이렇게 시구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답에서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네, 각자 스스로 이제 좀 알아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좀 여기 포인트들이 맞나요? 라고 물어봐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. 문제 안에 힌트가 꽤 많이 숨겨 있다는 있습니다. 걸 명심을 해라. 네. 아무 생각 없이 문제 읽고 바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. 네, 맞아요. 그리고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면은 출제자들은 문제를 먼저 내려고 이 지문을 좀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왜냐면은 시대적인 배경이 좀 나와 있으면 여기 조금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이 좀 있겠네? 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출제를 만들려고 하니 이제 친구들도 출제자들의 포인트를 따라서 문제를 좀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자체를 바라봤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시구가 중요하게 나오네라는 걸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부분에서 시구가 좀 중요하다고 했지. 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지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부터 좀 시구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좀 문제 학습법이 생길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쭉 들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어는 진짜 아까 버릇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버릇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마다 국어 문제에 접근하는 버릇이
다 달라요. 어느 정도 있어요. 네. 기존에 형성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.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. 그 버릇에 맞습니다. 뭔가 변화를 네, 줘야 깨부숴요. 되는 영역별로 보는 방식을 바꾼다거나 지문 바로 보지 말고 문제를 문제 먼저 좀 보고. 이렇게 하면서 정찰하는 느낌이거든요. 네. 네, 이 문제를 막 이렇게 파고든다. 그런 또 버릇을 바꿔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일단 라파이디어 내신 국어의 최강자 조윤 선생님,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꽉꽉 찹니다. 예.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. 과외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제 지금이 좀 한가한 때예요. 왜냐면 고3들이 빠졌기 때문에 네, 맞아요. 번호표 받아서 막 해야 되는 선생님들도 라파이디에 많으신데 그 중에 이제 1타 선생님을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. 조윤 선생님.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국어 공부라는 게 사실은 조금 더디게 보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꾸준히 국어 공부를 해도 좀 국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성적이 좀 오르긴 할 건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. 국어는. 근데 국어 공부는 정말 큰 대야에 물을 이제 조금씩 받아 놓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물로 가득 찬 대야를 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옆에 또 조력자가 또 있으면 저와 같은 조력자가 또 있으면은 빨리 국어 대야에 물이 찰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럼 화이팅! 파이팅! 알겠습니다. 네. 요즘 애들은 대야가 뭔지 모르지 않을까? 어휘력이 부족하던데. 알겠습니다. 그럼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